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강화학습 내용은 모델 베이스드 R에 대해서 직관적 이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번 강의 시간에 몬테칼로 트리 서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몬테칼로 트리 서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는데, 이제 UCB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Upper Confidence Bound라는 게 있는데, 이 폴리시가 갈 때 멀리 가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구간만 움직이라,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강의 시간에 서턴 교재가 이 액션을 결정할 때 아구맥스의 Q 값을 이렇게 쓰고 있다. 서턴 교재에 나와 있는데, 동영상에서는 이건 밸류의 에버리지를 쳐야 된다. 그래서 서턴 교재에서 이게 에버리지를 쳐야 안해서 오타일 가능성이 있다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구맥스를 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그 트리를 따라가는데 에버리지를 따라가는 거하고 아구맥스를 따라가는 거하고, 아구맥스를 따라가게 되면 경우수는 훨씬 더 많아지겠지만 철학적으로 가능한 것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UCB의 종류가 뭐 UCB 뭐 1도 있고 UCB2도 있고 뭐 UCB3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이 그리드 하는 거에 하나의 변형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보다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몬테칼로 트리 서치에 대해서 서턴 교재에 대해서 제가 잘못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모르고 한 소리다, 황당한 소리다 할지 모르겠지만 뭐 공부하는 중이니까 그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은 이것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아니면 전번 동영상하고 비교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는 강화학습이 어렵죠. 강화학습이 좀 개념 잡기 어렵습니다. 강화학습이 다른 것보다 좀 어렵고 공부도 분량도 길고 뭐 이래서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수물이 떨어져 가지고 바위를 뚫듯이 뭐 하면 언젠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화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강화학습은 MDP부터 출발했는데, 마크로 디시전 프로세스부터 출발했는데, 처음에 이것이 왜 나왔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그 행동을 모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우리가 농부가 밭을 갈 때 액션을 밭을 가면은 지구 환경에 대해서 밭을 가면은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주잖아요. 환경이 우리한테 보상값을 주잖아요. 또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주잖아요. 또 광부가 금을 막 캐면은 또 자연이 우리한테, 환경이 우리한테 또 금을 주고 석유를 파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MDP 프로세스에서는 엔바이러먼트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엔바이러먼트는 변하죠. 상태가 S0에서 뭐 S1으로 가서 뭐 이렇게 보상을 주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액션을 자꾸 취하게 되면 환경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액션을 계속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자연이 파괴된다.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인간 생활, 모든 생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환경이 복원력이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이게 자연주의 환경보호론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MDP라는 게 인간의 행동, 생물체 행동에 대해서 나온 것이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엔바이러먼트가 이 환경이 뭐냐 이제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뭐 지구 환경이라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구 환경 너무 힘드니까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드 월드에서 한번 일단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바다판처럼 다 보이는 거, 오브저버블 한 거,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환경, 포카처럼 숨겨가지고, 7장 지고, 뭐, 숙장 밑에 넣어놓고, 뭐, 나머지 4장을 숨기고 이러잖아요. 파샬리 오브저버블 환경. 환경의 종류가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보호상값도 디스카운트 되느냐, 적극적으로 주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액션도 뭐, 바둑알처럼 디스크리트 하냐, 뭐, 연속 로봇처럼 뭐, 컨티뉴스 하냐,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MDP에서, 액션과 스테이트, 보상, 리워드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디파인 잘 정의를 하고 MDP를 만들어야 돼요. MDP가 설정이 되면 뭐 문제의 절반을 풀었다. 문제가 안 풀릴 때는 MDP를 잘못 설정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DP를 푸는데 우리가 벨마니킨을 쓰고 있다. 벨마니킨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벨마니킨 푸는 방법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몬테칼로 프로그래밍, TD 프로그래밍, 뭐, 보트스트랩, 이런 걸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템포럴 디퍼런스, TD하고 모델하고 이 두 가지를 주로 얘기하겠습니다. 템포럴 디퍼런스는 뭐 보통 제로를 쓰는 거 있고, TD 또 람다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요 밑에 또 엘리지빌리티 트레이스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건 제가 아직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템포럴 디퍼런스, 이것도 뭐 상당히 복잡한 거지만, 사실 강학습의 키워드, 핵심 소재가 템포럴 디퍼런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템포럴 디퍼런스의 정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요거 아시면 되겠고, 또 이제 부트스트래핑 하는 거,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옆으로 가는 거. 이거 무슨 짓이라도 해봐.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막혔으니까 게싱을 어떤 식으로 해봐. 이게 부츠트래핑. 예, 뭐 이런 건데. 이걸 N번 할래? 몇 번 할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n policy, off policy 이런 개념. TD해라, 이런 거. 그리고 강화학습을 시작하면서 제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밸류가 나오고 뭐 액션 밸류가 나오고 해서 뭐 지금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MDP 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보상값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밸류가 나오고 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예. 밸류와 액션 밸류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밸류와 Q 밸류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죠. 밸류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이 자리의 그 가치, 땅값, 그리고 이제 Q 밸류는 행동했을 때의 값. 이 자리에서 행동했을 때, 이 자리에서 A 스테이트에서 행동 가치와 B 스테이트에서 가치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A 상태에서 좌로 움직인 거하고 B 상태에서 좌로 움직인 거하고 Q 밸류 값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밸류 펑션을 좀 더 세분화해서 액션의 개수대로 뭐 Q 뭐 1, Q2, Q3, Q4 해서 테이블이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게 자리와 행동을 같이 함수로 묶은 게 Q 밸류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강화학습을 푸는 아주 커다란 방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델 베이스인데 이 모델이 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델을 하다 보니까 플래닝과 러닝이 있고, 모델을 업데이트 하는 것 갖다가 러닝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몬테칼로 트리서치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 저 9장에 간혹 나오고,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 이거 완전 또 밸류값하고 다른,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밸류 문제와, 폴리시 그레디언트 문제를 볼 수 있다. 그레디언트 메소드. 요걸 갖다가 우리가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reinforced learning이다. 야, reinforce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충 강학습에 한 70%, 80%가 대충 한번 나오는 것들을 한번 동네를 한번 훑어보는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알고리즘에 보면은 살사가 있고, 이제 Q러닝이 있고, DQN이 있고, WQN이 있고, 듀링이 있고, TRPO, PPO, A3C, A23, 올드 모델, 이제 인버스 러닝이라는 게 있고, 이미테이션 러닝이 있다. 이런 게 강화학습에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델 베이스가 있고, 밸류 베이스가 있고, 폴리시 베이스가 있는데, 모델 베이스 안에도 밸류가 들어갈 수 있고, 폴리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델을 하겠습니다. 좀 다시, 오늘로 들어가겠습니다. 강학습이 뭐냐. 이제 밸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리턴 값인데, 어떤 리턴은, 어떤 상태 시간 t는, 보상값 rt 플러스 1에서 플러스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향후에 받게 될 t 플러스 1 상태에서 이게 이제 강학습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t 상태 값이 t 플러스 1 상태하고 같아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t 상태의 리턴, t 상태의 어떤 보상값이 t 플러스 1의 보상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요게 TD라는 거예요. Temporal Difference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떤 상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상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T라는 상태가 있고, T 플러스 1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요 자리값, 밸류 값이 V가 있고, 또 V 이제 요거 상태를 이제 S에 있었고, 요걸 갖다가 ST 플러스 1에 있었고, ST 플러스 1에 있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옵티멀 써놨는데, 옵티멀에 있으면 옵티멀에 붙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T 상태와 S에 있는 상태는 한 단계 앞에 있는 값으로서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한 스텝, 원 스텝 나가는 걸로 추정할 수 있다. 벨만 이퀴즈를 써가지고. 요걸, 템포럴 하는 뜻이 뭡니까? 일시적, 순간적, 이런 거 아닙니까? 템포럴 디퍼런스. 그렇게는 T와 T 플러스 1 요 차이를 템포럴 디퍼런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로는. 그런데 T 플러스 2까지 가보면 어떡할래? 한 번 더 가보면 어떡할래? 이런 거 아닙니까? 요거 한 스텝만 가는 걸 TD0라는 거예요. 처음 제로부터 시작하니까. 2스텝 가면 TD1이라는 겁니다. 다음 더 가보면 TD2라는 겁니다. 쭉 끝까지 가면, 종착역까지 가면은 몬테칼로 리서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템포럴 디퍼런스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한 스텝 더 나가 보는 그 차이점. 그럽니다. 그런데, TDL은 또 뭐냐? 이걸 보면, TD의 에러식은 이렇게 쓰고,
요거는 뭐냐면, 한 스텝 더 나갔을 때 예측값이 예측값. 어떻게 예측했다? 벨마니케이션을 예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이제 VT는 뭐 실제 정확값이라는 거예요. 실제 정확값. 정확값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두 개가 같은 건데. 왜냐하면, VST는 아까 이런 식으로 같다 그랬잖아요. 템플 디퍼런스에서. 같은데 빼면 제로잖아요. 제로인데 벨마니케이션이 이 엔바이러먼트에 딱 맞으면 제로가 되는데 맞지 않을 때는 에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TD에라는 거예요. TD에라.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템포럴 디퍼런스와 TD에라와 어떤 관계가 있나? 템포럴 디퍼런스라는 건 T인 상태와 T 플러스인 상태의 요 델타, 요걸 템포럴 디퍼런스고, 내가 예측했는 값, 뭐 예측했다 칩시다. 예측했는데 벨마니케이션에서 요 차의 에러를 TD 에러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옆으로 잠깐 뭐 갑자기 다른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DQM 보시면 요거는 예측값이고 벨마니케이션이죠. 요거는 실제 우리가 뭐 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제 벨마니케이션에서 나온 거니까 뭐 이론적인가 타겟값, 벨만 따라가주면 좋겠다, 뭐 타겟값. 또 요거는 뭐 프레딕션이라고 뭐 얘기하는 건데, 요 벨마니케이션 쓰지 않는 거, 요 차이점을 갖다가 로스 평선으로 우리가 정의해서 뭐 어떻게 풀어본다. 이게 DQN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쪽은 벨마니케이션을 쓴 거고, 한쪽은 벨마니케이션 안 쓴 거고, 이렇게 나눠서 요거를 타겟이라고 그러고, 요 뒤에 프레딕션 해가서 요 차이를 로스 펑션, 제가 로스 펑션만 구해주면 우리는 로스 펑션 신경망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요때 신경망을 따로 쓰고, 요때 신경망을 따로 쓰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DQN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새로, 상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냐 하면 모델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경망을 쓰고 있다. 타겟 신경망과 프레딕션 신경망을 따로 쓰고 있다. DQN의 특징이. 신경망을 쓰고 있다. 신경망을 쓰고 있으면 모델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강화학습 또 원론 처음으로 돌아보면, 제가 왜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고 뭐 기본 개념인가 하면, 강화학습의 기본 개념을 모르면 지금 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뭐 A3, A2를 쓰고 있는데 과연 이 MDP 모델에 쓰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러고 지금 에러가 생겨도 어디서 생기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남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좀 세면 피카소 그림이 멋있게 생겼잖아요. 뭐 이상하게 난해하게 생겼지만 피카소 그림 보고 좋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피카소 그림을 보고 감상하는 사람보다 피카소처럼 그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S3C 뭐 좋다 뭐 감상하는 것보다 그걸 좀 변형해서 내 환경에 맞게 그런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강화학습 생각해 보면 에이전트가 있고 엔바이러먼트가 있고 이 두 개 있는데, 스테이트를 주면 SCR을 주면 행동 액션을 하고 또 보상값 R1 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뱅글뱅글 도는 건데, 그럼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보면 처음에 보시면 S0를 해서 환경이 들어가면 행동 액션을 취하면 보상을 주고 환경이 또 변했어요. 땅을 갈았으니까 땅이 뭐 고랑도 생기고 환경이 변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액션을 또 취하는데 감자를 심으니까 감자가 나왔어. 또 환경이 또 변했어요. 인삼밭을 또 돌려가고 인삼밭이 나왔어요. 요 그림에서 환경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요 환경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여기 NDP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인삼밭 한번 갈고 나면은 몇 년간 또 땅을 쉬어야 돼요. 보상 땅의 그 영양분을 다 뺏어가가지고 땅을 놀립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돌아가면 뭐 액션도 알고 스테이트도 알고 보상도 알고 근데 바구니에 차곡차곡 모아놓으면은 S0, R0, A1, S1, R1, A2 쫙 모아놓으면은 이 환경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데이터가 쌓이면은 우리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어떤 환경의 상태 S1에서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나왔어. 또 그다음 또 비료를 좀 주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나왔어.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 땅이 강변에 있는 건가, 바닷가에 있는 건가, 산에 있는 건가, 이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델링.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망에다 집어넣으면 S와 L을 집어넣으면 보고상값이 나온다. 이걸 네가 신경망이 네가 좀 어떻게 이 환경을 네가 좀 예측해봐라. 환경을 예측하게 되면 실제로 여기다가 인삼을 심었는데 밭을 안 갈아봐도 인삼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어떤 행동했는 거, 뭐 이거 뭐 비유가 적절한지 아닌지 적절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카지노 가갖고 이거 밴딧을 땡기는데 요 장치는 돈을 잃어갖고 이 데이터를 몇 개 얻으면 그다음부터 그 경험치를 가지고 모델링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밴딧 문제를 잘 땡기면 돈 벌 거 아닙니까? 한 5년 전인가 MIT 학생들이 카지노 가갖고 이 프로그램인가 뭐 이상한 프로그램 돌려가 카지노를 털대요. 프로그램 돌려갖고. 그래가 카지노 사람이 돈 잃어가지고 고소했어요. 그거 옛날에 신문에 났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 경험 가지고 만들어보라. 이게 모델인 것 같아요. 모델이 환경을 모델한다. 환경을 모델링 했다는 거예요. 오늘 뭐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뭐로? 여러 가지 종류도 많이 있겠지만 신경망으로 하면 좋겠다. 우리가 신경망을 쓰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쫙 모였으니까 S0, 뭐 R0, A1, S1, R1, A2 뭐 이렇게 이게 모였으니까 꼽아가 신경망을 넣는데 DQing 같은 건 랜덤하게 뽑아냈다는 거예요. 순서를 집어넣으니까 한쪽 키팅해서 아타리 게임 한쪽에 몰리니까 랜덤에가 신경망에다가 뭐 집어넣었다. 이게 뭐 DQing 아이디어입니까? 이것도 한 곳에 넣은 거 두 군데 모델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는 뭐 타겟이라고 하고 하나는 프레딕션이라고 하고 뭐 이게 뭐 DQing 개념 아닙니까? 뭐 이런 걸 모델이라 한다. 그래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정보를 스테이트와 보상값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보면은 모델 베이스드 강화학습에서는 데이터의 효용성이 좋다. 왜냐하면 그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트 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이게 서튼 교재의 9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모델인데 환경을 모델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면 뭐 살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살사입니까? 환경,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이 살사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걸 신경망을 집어넣는데 여기서 네가 어떤 뭐 값을 내놓으라 하는데 밸류 값을 낸다는 거야. 밸류 값을 내는데 이걸 갖다가 신경망에서 내는 세타에서 내는 신경망을 V해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V해시라고. 간단히 이거 한번 따라가 보면 그러면 이제 좀 말이 좀 뭐 행설수설합니까? 그러면 신경망이 있는데 데이터를 넣어줬는데 무슨 데이터냐면은 살사를 넣어줬는데 밸류 값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전통적인 슈퍼바이저 러닝이에요. 선글씨를 넣어주는데 뭐 레이블 값하고 우리 여기서 레이블 값이 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신경망이 내준 거 레이블 값 V. V는 안다는 거예요. 왜 아냐 하면은 이 벨만 이퀘이션에서 V는 뭐 R 플러스 디스카운트에 뭐 V 뭐 T 플러스 1이니까
이 R만 알면은 V를 구할 수 있으니까 예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에서 나온 거니까 예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경망을 네가 만들 수 있겠네. 뭐 예불에다가 V-V 해서에다가 작업 잡으면 MSC 잡으면 이거 로스 펑션이다. 이건 전통적인 슈퍼바이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얘기가 뭐 다른 거로 좀 세분인데, 서튼 교재 9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테일러 익스펜션은 어떤 함수 f가 있으면 이거는, 이거 예측하는 거, 뭐, t 플러스 1이 있으면, ft 플러스, 알파에다가, 뭐, 미분값에다가, 뭐, 이게 뭐, 테일러 익스펜션 아닙니까?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유도해 가는데, 테일러 익스펜션을 쓰는데, 그러면 약간 요걸 갖다가 우리가 좀 트릭을 좀 쓰면은, ft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에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이걸 알파 1에 치면은 이건 상수이기 때문에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요걸 이렇게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어디서 나왔나?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나온 거다. 뭐, 다 하시는 거죠. 테일러 익스펜션은 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요 t 상태에서 t 플러스 1 상태를 갖다 예측하는 거는 미분값에다가 뭐 요거 뭐 델타를 알파를 미분값이 그래디언트 f고 요거 알파를 곱해주면 이게 예측된다. 이거 아닙니까? 서튼 거제에서 신경망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느냐. 어떤 신경망이 있으면 어떤 신경망에 W 값이 이제 웨이트 벡터들인데 이걸 계속 돌리면서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업데이트를. 근데 이 WT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전분의 W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의 그레디언트에 이제 V 이제 편상 이렇게 V파에다가 V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 잡은 것. 이걸로 업데이트 해라. 이걸로 업데이트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업데이트 하면은 신경망이 좋은 값을 낸다. V파이와 V 해시 같아지는 걸 낸다. 이거 업데이트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본 것처럼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요 로스 펑션을 갖다가 요 차이를 갖다가 넣어주면 업데이트를 하면은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 요 차이만큼만 넣어갖고 업데이트를 시키면 이것이 W 값이 신경망이 완성된다. 이게 서튼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미분하는 거, 요 미분하는 건 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이제 V파이는 상수니까. 예를 들어 상수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하면은 미분 F'를 쓰면 이제 이렇게 해서 미분값이 1이 되거든요. 뭐 찾아보시면 아는 것, 될 것 같고. 미분값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요걸 미분하면 요래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빼내주고, 마이너스 2를 빼내주고, 요 값을 그대로 주고, 요걸 미분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서튼 거제의 9.5식입니다. 9.5식. 그렇게 해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신경망을 업데이트 했다. 신경망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신경망을. 그러면, 어떤 신경망에서 나오는 값이 이제 V 밸류 값인데, 이거 밸류를 뭐,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다이나믹 메소드, 다이나믹 DP,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구할 수도 있고, TD 메소드로 구할 수도 있고, 몬테칼로 메소드로 구할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다 구할 수 있다. 이 식은 뭐 법령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템퍼럴 디퍼런스 에러이라고 하니까 뭐 처음 공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좀 낯설어서 그걸 다시 여러분한테 확인시켜 주려고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TD라는 게 뭐냐? 템퍼럴 디퍼런스.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인가? 일시적 차이. 한 스텝 차이. 원 스텝 차이. 이렇게 왔을 때, 뭐, 여기서 요거 t와 t 플러스 1과의 차이. 요거 td라는 거예요. td 제로면 한 스텝 간 것. td 1이면 두 스텝 간 것. 에피소드 가게 정말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몬테칼로로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벨마니케이션과 그 차이점. 뭐, 보상값에다가, 뭐, 디스카운트에다가, 뭐, VA에다가, 뭐, T 플러스 1이 되겠죠. 매기 VT. 요거는, 요걸 갖다가, TDL이라고 부른다. 이게 맞으면, 사실 이 꼴인데, 벨마니컷이 맞으면 이 TD 꼴은 제로다. 그래서, TD 에러가, 제로가 되도록 어떻게 된다? 모델링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하는데, 이제 이 중간에서 오늘 지금 강의 중에 빠뜨린 게, 이제 eligibility 트레이스를 공부 못 했는데, 이건 뭐, 나중에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밸류 문제하고 폴리시 문제, 폴리시 문제는, 받은 보상값을 최대화해라. 뭐, 밸류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보상값이 있으면, 어떤 신경망으로 쓰기 때문에, 이 신경망이 네가 모델을 잘 해가지고, 살사를 집어넣으면은, 액션을 취했을 때, 액션 스테이트가 들어가고, 살사니까 스테이트가 들어가고 액션이 들어가고 보상값이 나오고 뭐 또 뭐 스테이트를 내놓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여튼 네가 최고의 내가 말하는 건 최고의 보상을 받는다. 최고의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신경망 네가 항상 보상값을 내주면은 이 신경망을 미분해가 최대점을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 이 문제다. 신경망을 미분해서 신경망을 미분해가지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뒤었던 신경망을 미분해서 이 최대 찾는다. 이게 이제 폴리시 베이스라는 거니까, 여기서 특징은, 그리드 월드처럼 보이는 어떤, 밸류를 논하지 않고, 각각의 밸류를 논하지 않고, 밸류 문제는 다 된 값을 보상값을 찾아가는 건데, 이건 원방에 찾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뭐,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 로스 펑션을 갖다가 뭐, 마이너스 로그에, 파이에 뭐, 어드밴티지로 하는데, 수식을 뭐, 좀 보니까, 대충 뭐, 13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수식 전개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뭐 따라가면 하는데, 뭐, 왜 그렇게 수식을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서튼 교수가 상당히 수학적으로 많이 접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갖다가 좀 뭐 직관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나 뭐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뭐, 이거 좀 뭐, 근거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 로스 펑션이 좀 닮은 게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A 로그에 파였으면 이게 마치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많이 닮았어요. 폼이. 어떤 두 함수가 있는데 이 P와 Q가 있으면 이 차이점을 마이너스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건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마이너스 P의 로그에 Q의 크로스 엔트로피 아닙니까? 그러면 A와 파이가 이게 A고, 이게 파이 같아요. 제 직관적 이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A는 누가 되려나? 벨마니케이션이 주고, 이 파이는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주고, 그래서 폴리시에서 나온 거니까 액터고, 그래서 벨마에서 나온 건 크리틱이고, 뭐 이렇게 뭐 설명하면은 끝나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수학적으로 증명되는지 안 맞는지, 수학적으로 증명돼야 되겠죠. 모든 과학이라는 것이 일단 직관이 먼저 있고 수학이 증명해 나가는 절차를 밟아갑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들은 이제 쭉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뭐 행투 수술을 했는데, 이제 강화학습은 MDP 출발해가지고 TDLR을 이제 이해하셨는가? 오늘 문제에서 모델이 뭔가? 모델은 우리가 이제 쌀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모델할 수 있다. 그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쌀사 데이터를 무한대로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을 잘 시킬 수 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요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